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폭염이 심했는데 오늘은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남서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동해안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요.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세찬 빗줄기에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안동과 포항은 2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9도, 포항은 28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며 기온은 다시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져 내일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은 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3월 포스코가 신사업 확대 등을 위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출범과 함께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하면서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계가 껄끄러워졌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동안 불편한 관계였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최정우 회장은 포항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고 이강덕 시장은 최 회장에게 포항시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행사장에 걸어서 먼저 도착했고 5분쯤 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 시장과 최 회장은 본사 영접실에서 비공개로 환담을 나눈 뒤 대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이 시장과 최 회장은 밝게 웃으며 걸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행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행사 후 인터뷰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의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2030년까지만 121조를 투자하고 그중에 73조를 이렇게 지역에 보장을 했는데 2050년 되면 더 많은 투자를 더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시장 이야기는 100만 포항시로 그 크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 이강덕 시장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최정우 회장을 포항시청으로 초청했습니다. 회장님 시청에 포항시 한번 방문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시고 하면 구체적인 말씀을 50년 전인 1973년 7월 3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갖추게 된 날로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회사가 성장한 만큼 감사의 의미로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을 초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에서 신병 치료 중인 상황이었지만 본사 소재지 이전 문제로 불거진 포항시와 포스코 간 갈등을 씻어내기 위해 행사 참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포항 환원공원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 제막식에서 만난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의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덕담과 화해의 제스처도 오갔습니다. 이번 만남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전력은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력 부족난이 예상되는 포항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전력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전 대구본부는 영일만 4산단의 경우 당초 79.4메가와트인 전력 공급 능력을 461메가와트로 5.8배 늘리고 블루밸리 국가산단도 700메가와트로 2.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당초 계획된 전력 공급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하는 등 전력 공급 확충에 나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경주시는 지역 산업의 지도를 바꿀 다양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와 SMR 국가산단 조성 등 10대 핵심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주시는 주요 성과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목표로 경주시는 지난 1년간 경제지도 대변화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신경주 역세권 개발과 신형산강 프로젝트 등 53건의 공모사업으로 6,4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소재 부품 전진기지로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고 우리 경주의 산업 지도를 바꿀 굵직한 대형 국책 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미래 경주 발전에 초석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릉원 입장료 폐지로 관람객이 3배 늘었고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와 동남권 해양 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10대 주요 핵심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조 2천억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사업인데 이것이 경주에 유치가 돼서 경주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는 폐철도 구간 중 옛 경주역 부지에는 복합 상업 행정타운을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하고 동천 황성 숲길은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50년 된 황성공원의 경우 종합운동장을 이전한 뒤 원형을 복원하고 복합문화도서관을 새로 짓는 재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황성동과 현곡면을 잇는 황금대교를 오는 11월에 완공하고 강동 보문간 도로 확장과 상구 효영간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망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3년 청년정책 정보평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일자리와 주거 등에 대한 청년 참여도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로 경상북도는 청년 무역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청년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유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경북 도립무용단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무용단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안무자가 특정 단원을 보직에 임용시키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정시험도 이 단원에 유리하게 실시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을 했다며 안무자를 감사원에 고발했는데요. 안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도립무용단은 2년마다 평정시험을 통해 단원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근거로 6급 훈련장, 7급 수석 단원 등 보직 단원을 임명합니다. 단원들은 지난해 12월 8일 치렀던 단원 평정시험이 심사위원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4명이 무용단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안무자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같은 협회와 한 외부 단체 소속이라는 것. 나머지 1명도 평정시험이 실시되기 몇 달 전에 안무자가 무용단 특강 강사로 초빙한 사람으로 심사위원 5명 모두 이른바 측근이라는 겁니다. 평정시험이 있기 2달여 전에는 한 단원이 외부 공연에 참석했는데 이 공연을 주관한 사람들이 2달여 뒤 평정시험 심사위원이 되었고 공연에 참석한 단원은 보직 단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정시험 이전에 안무자는 평소 편애하던 단원들과 함께 연수, 공연에 참여하였고요. 여기에 연관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책에 보임이 되었고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각 기준별 상세한 점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의혹이 더 불거진 것 같습니다. 단원들은 안무자가 특정 단원에 유리하도록 평정 과제를 선정했고 평정 준비 시간 차별을 주는 등 불공정한 시험을 실시해 인사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용단 안무자는 단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사위원 위촉과 구성은 관리 감독 기관인 경상북도가 담당하고 있어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리무용단 단원들은 안무자가 인사평정 부정행위, 채용 비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과 윤리 경영을 해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부의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이 어제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2톤 이상 선박이던 단말기 지원 대상을 어제부터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어선과 연안 어객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바다 날씨 등의 안전 정보를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던 초등학생이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깨어났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 이 학생은 뇌를 다쳐서 5살 미만의 인지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유도관장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유도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던 초등학교 5학년 성모군. 지난해 4월 18일 대구의 한 체육관에서 훈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급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깨어났지만 올해 6월 뇌병변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쓰러진 날 체육관에서 무리한 훈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평소에 쭉 계속 운동을 계속 했던 아이입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병원에 갔는 감기 말고는 갔는 적이 없습니다. 석구는 평소 하루 3시간가량 체육관에서 훈련하며 업어치기와 매치기, 낙법 등을 배웠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도 다른 관원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도관장은 석군이 자신과 잡기 훈련을 하던 중 옷깃을 잡으려 다가오다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1대1 대련을 했지만 하루 종일 하지 않았고 머리를 부딪히거나 집어던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넘어가고 받아주는 입장이지 제가 애를 맺히면서 애 실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교육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매트도 깔았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줬다고 했습니다. 당시 장면을 담은 CCTV조차 없는 상황. 죄송합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제 부주의입니다. 하면서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경찰은 유도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전문가 감정 회신이 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북경찰이 7번 국도 일대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차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최근 7번 국도의 골재 채취장과 공사장을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과 화물차가 난폭 운전을 일삼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자 신호 위반과 과속, 지정차로 위반, 적재 용량 초과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7번 국도 관할 5개 경찰서와 경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이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영덕군 해안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금 제작 방식인 영덕 토염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영덕 토염은 진흙과 모래에서 소금물을 추출해 가마솥에 끓여 소금을 만드는 전통 제염 방식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1950년대까지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영덕에서는 지난해 옥계 침수정 일원과 무안박씨 희암제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과 국가민속문화재로 잇따라 지정되는 등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폭염이 심했는데 오늘은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남서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동해안,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요.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강수 집중 시간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빗줄기에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3도, 안동과 포항은 2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9도, 포항은 28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대부분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차차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이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져서 내일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우리 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성주 2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성주 2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4도, 김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9도, 김천 2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2도, 영주도 2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9도, 영주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다시 기온은 30도 이상 오르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도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